그럼요, 당연하죠. 정관 같은 경우가 법인의 가치 법규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근거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법상으로도 절차가 다 무시되고 다 부인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급여나 뭐 상여, 뭐 퇴직금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정관에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넣어야죠. 정관에 있는 내용 이외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관에는 기본적인 제조업만 있는데 임대 사업을 우연히 같이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임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정관에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법상 반영을 못 받고 부인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업태나 업종 그리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은 무조건 정관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원시정관이라 그래서 기본적인 정관으로만 구비를 해놓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꼭 추가해야 되거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일단은 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한번 정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을 할 때에 대한 내용,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임원 구성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10억 미만의 자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 같은 경우는 1명에서 2명 그리고 감사는 없어도 되게끔 상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갖고 정관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 규정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 인원이 많지 않고 이제 주주가 얼마 없는 회사들은 굳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약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정관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회사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요. 실제로 2020년도 이전에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룰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전 3개년에 퇴직금의 평균치를 받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말도 안 되는 배수로 해서 뭐 10억, 뭐 10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20년도 이후에는 규정을 많이 바꿔놨죠. 근데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뭉뚱그려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나 보수에 대한 규정은 주총에서 해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 하면은 감사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는 100% 부인을 당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저희를 한번 만나보시고 정관을 한번 점검 받으신 다음에 도움 받으실 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표님 입장에서는 손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